2025년 5월 7일자 스탠포드 리뷰는 탐사보도 스탠포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학술 분야 첩보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탠포드 리뷰는 1987년부터 발행되어 온 학생들의 신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학보 개념입니다. 이들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AI나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관련 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첸송이라는 이름의 중국 유학생이 간첩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가 있었다고 하고, 최근에는 찰스 첸이라는 사람이 SNS로 중국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한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자신도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어줄 테니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여학생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을 조사해보니 찰스 첸이라는 사람은 스탠포드 학생도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 당국에서 2019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데, PC주의에 겁이 나서 인종차별적이라거나 약자, 소수자 탄압이라는 등의 말을 들을까봐 모두들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에 국가보안법을 통해 모든 중국 시민들은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 중 약 15%를 중국 국가장학금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중국 국비 유학생들은 공산당이 정해준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정보를 취득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탠포드 리뷰는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 스탠포드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시위에 중국 유학생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최대 의석을 가지고 마음껏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의 범위를 중국을 포함한 외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간첩법 제정을 막고 친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중국과 혈맹인 우리의 주적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 그 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은 유엔의 국제 제재를 어겨가며 북한에 돈을 갖다 준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가안보만큼은 당리 당략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텐데, 중국 공산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한민국의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